학교 생활 잘하기 프로젝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안내할 김정섭이라고 합니다. 그럼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 잘하기 프로젝트, 우리가 누구도 가해서도 안 되고 피해를 받아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구의 폭력도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용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과 10년 이상 학생부에서 학교폭력과 생활지도를 담당한 그런 노하우와 관련된 지식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책의 제목도 보게 되면 인성이 경쟁력이다, 인성이 실력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제는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혹은 자신의 이제 능력과 실력이라고 본다면 어떤 특정한 기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실력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인성은 네 스펙이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경쟁력은 인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비무환, 우리가 바이러스를 경험해야, 혹은 불이 나야, 배가 뒤집혀야, 다치고서야, 사고가 나서야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교폭력의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폭력의 예방이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고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고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자, 오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얼핏 보게 되면 경주의 불국사의 수학여행 단체 사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경주의 첨성대가 있고요. 자, 어디 우리나라의 정말 문화재가 이렇게 불이 타올랐었고요. 자, 다음 사진은 어떤 남성분이 여성의 치마 길이를 이렇게 줄자로 이렇게 재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일명 선도부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거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우리 학교의 졸업식 문화였었죠. 그래서 밀가루를 뿌리고 자, 이런 것들이 참 지금에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어떤 고민이 드시나요? 바로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게 문화재의 소중함도 잘 몰랐었고,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도 잘 몰랐었고,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장난인지 폭력인지도 잘 몰랐었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무지에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나라에서 치마 길이를 제한을 한다거나, 머리가 길다고 머리를 경찰이 자른다거나, 혹은 학생이 학생을 지도할 수는 없죠. 학생이 후배들을 데리고서는 훈계를 하고 어딜 데려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래서도 안 되겠죠. 졸업식 때 축하를 해야 될 것을 그럼 폭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폭력을 즐겼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거를 시행을 했던 그런 학생들, 지금은 하지 않겠죠. 자, 따라서 예전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문화재의 소중함도 모르고 인권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이 발달하고 의식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폭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었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문화를 소중히 개선 발전시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학교 폭력을 줄이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일까 고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교 교육만 잘 되면 될 것이냐?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모든 시작은 이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한테 배우는 것이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로 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영향을 다 주게 되는 거고, 영향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른에 대한 공경이라든가, 또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화목한 분위기와 그 다음에 화목한 시선, 화목한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건전한 그런 문화와 또 생활, 그 다음 생활 패턴들, 그 다음에 적절한 음식,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우리가 학교 폭력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모든 교육들이 인성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자,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어떤 특정한 교과를 굉장히 잘하게 되면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만 잘해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었죠. 인성이 실력인 만큼 아무리 뛰어난 학위가 높다는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만약에 인성이 부족하거나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들이 어떤 특정한 기술을 잘하는 그런 능력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언어 순환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 부모님들과의 그다음 어른과의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다 또래들끼리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지하는 것도 좀 적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이 대화의 내용에 걸러짐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막 발산하게 되고 점점점 그게 어느 정도 수위가 넘어지게 되게 되면 그게 폭력의 수위가 넘어지게 되고 그 폭력이 만연하게 된다면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순환은 굉장히 필요한 교육일 것이고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바른 표정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철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언어순환 교육이 안 좋다 보니까 글도 순화가 안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까지도 연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공감 능력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하는 배려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협력하는 어떤 그런 역량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리고 인성 요소에서 사회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성을 좀 높여보는 것도 이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예체능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자,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체육이라는 이런 예술 교육을 통해서 예체능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들을 수 있고 그거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교과가 이런 예체능 교육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국영수가 주지교과라고 얘기했는데 주지교과가 없는 것이죠. 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모두 다가 다 중요하겠죠. 자,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올바르게 보는 그런 안목과 그다음에 그런 그것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작스러운 돌발 퀴즈 하나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없애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인데요. 정답은 이혼하면 된다. 자, 두 번째 문제. 학교 폭력을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학교를 없애거나 학생이 없거나 혹은 절대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폭력이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다 헤어지거나 혹은 만나지 않는다거나 다 없게끔 만든다면 그게 해결 방안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얽히고 설키고 그 다음에 다 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뭉쳐 살기도 하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분명히 갈등 상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안 싸우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싸움이 있다 하여도 상처 없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싸우기 전에 소통을 잘 해서 평소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평소에 감정 조절을 잘하고 장난인지 폭력인지 구분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하고 어떤 것이 폭력인지 알고 그거를 바로 인식한 상태에서 대처 방안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 상식 퀴즈. 학폭인가 선도인가? 자, 요거 세 가지 문제는 기본 상식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폭력은 이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통해서 자, 어떤 경중을 따져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법률적인 그 근거가 마련이 되었었죠. 그러면은 이것을 예전에는 학교에서 하던 것을 이제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개최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학폭과 관련된 선도 처분을 받게 되고요. 자, 선도위원회라는 것은 예전에 징계위원회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학교생활교육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요. 폭력을 제외한 여러 가지 그 규정에 관련돼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받는 처분이 바로 선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학폭과 선도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학폭인지 이것이 선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중학생이 대학교 학생을 때리게 되면 이거는 학폭일까요? 선도일까요? 2번, 지나가던 성인이 우리 어떤 학생,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때리게 되면 이거는 선도일까요? 학폭일까요? 자, 세 번째 문제, 학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리게 되면 이것은 학폭일까요? 선도일까요? 자,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학생이 대학교 학생을 때리게 되면 이거는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라 대학교 성인이죠. 자, 그 다음에 가해자는 중학생이죠. 이거는 학폭일까요? 선도일까요? 이거는 선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나가던 성인이 우리 학생을 때리게 된다면 피해자가 누굴까요? 학생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요거는 바로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고요. 학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리게 된다면 피해자가 학생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고 또 뭐에 해당이 될까요? 아동학대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에도 해당이 되겠죠.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의 종류와 이해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외입니다. 꼭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바로 학교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요즘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따돌림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혹은 집단을 대상의 학생으로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바로 따돌림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왕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만나지 않고도 따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이 되는데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바로 사이버 폭력의 이 따돌림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이 피해자가 바로 학생이면 모두 다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가해자가 없고 피해자만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예전에 그 학교폭력위원회 혹은 전담기획을 조사를 해야 될까요? 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우선은 피해자의 학생을 가장 보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이제 심의위원회라고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라는 걸 명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의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신체 폭력이죠. 가장 요즘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언어 폭력입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도 해당이 되고요. 금품갈취라든가 강요, 따돌림, 성폭력 등이 모두 다 학교 폭력의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이 신체 폭력은 많이 줄어들게 됐는데, 신체 폭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체에 대해서 상대를 가해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상해, 폭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감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를 약취라고 하고,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를 유인이라고 합니다. 혹은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라든가 때리기라든가 밀치기 등을 통해서 바로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를 모두 다 이 신체 폭력이라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장난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는 것은 피해자의 학생이 상대방의 어떤 생각이 나 이거는 가해를 당했다, 나는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 이 폭력에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행동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폭력이 바로 언어 폭력인 거죠. 점점점 이게 정말 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말의 수위라든가 언어의 수위가 점점점 심각한 수준이 됐고,
참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천 방향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언어 순화서부터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강요에 해당되는데, 강요가 뭘까요? 강제적인 어떤 심부름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어떤 폭행 혹은 협박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바로 강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따돌림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성폭력에 해당이 되겠죠. 성폭력은 이 폭력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성폭력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거와 성추행이라는 거와 성폭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희롱이라는 건 어떤 말로 통해서, 성추행은 어떤 행동이라든가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그다음 성폭행이라는 것은 이 성기가 삽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자, 참 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알고, 그다음에 해서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날 실제 이 학교에서 가장 학생들한테 많이 이루어지는 폭력의 1위가 사실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변질된 거긴 하겠지만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폭력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장난인지 폭력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장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만 즐거운 것은 장난이 아니다. 저는 즐거워가지고 때렸는데, 즐거워가지고 재밌게 나는 때린 건데, 그럼 본인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누구도 즐거워야 돼요? 상대방도 즐거워야 돼요.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거워야 장난인 것이죠. 둘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즐겁지 않는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둘만 그러면 즐거우면 다 장난인 것이냐? 둘 다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러면 장난일 것인가? 아닙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도 같이 즐거워야 됩니다.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그걸 봤는데도 그런 장면이 다 즐겁다라고 한다면 그건 장난인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불쾌감스럽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도 있어요. 분명히 때리는 행위인데 때리는 사람도 웃으면서 장난으로 막 때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받는 사람도 이건 장난이라고 하고 맞고 있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도 저거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자, 이런 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는 그 사회 자체가, 그 현재 그룹의 자체가 폭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인식을 못한 부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그래서 교육이 많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인식이 깨우치게 되면서 해서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빨리 이것을 깨우쳐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 시를 한 편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빙자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빙자한, 지은이 미스터 정섭 김. 자, 강도 센 참참참 뿅망치는 게임을 빙자한 폭행이다. 이자빼기는 장난을 빙자한 폭력이다. 아이스케키는 관심놀이를 빙자한 성추행이다. 헤드락은 프로레슬링 기술을 빙자한 폭력이다. 기절놀이는 장난을 빙자한 살인미수이다. 공을 빌려 망가뜨린 것은 미안함을 빙자한 금품갈취이다. 강도 센 얼음땡은 게임을 빙자한 신체적 폭력이다. 모둠에서 특정인에게 패스 안 하는 것은 연습을 빙자한 따돌림이다. 체육복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깜빡함을 빙자한 금품갈취이다. 자신이 잘못 던진 공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셔틀을 빙자한 강요이다. 상대 팀에 대한 저격을 경기장이 아닌 인터넷에 올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이버 폭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서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장난은 인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도 즐겁고 그 다음에 상대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거워야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학교 폭력 실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 유형. 자, 1위는 예전에는 이제 언어 폭력 그런 것이죠. 이제는 사이버 폭력이 1위가 됐습니다. 이 협박, 욕설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댓글창이라든가 사이버상에다가 이제 막 무작위로 올리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조만간 크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느 SNS나 어떤 사이버상에다가는 나쁜 글은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올려서도 안 되고 거기에다 뭐 댓글을 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발생 1위의 장소는 어딜까요? 바로 학교겠죠. 네. 근데 요즘에는 사이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 많다 보니까 꼭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폭력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 어느 공간에서도 지금은 폭력을 가해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가해 경험 시기 1위가 바로 원래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빨리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학교 폭력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를 경험하는 시기도 1위가 바로 초등학교 4학년, 피해를 경험하는 시기도 4학년이라는 거는 그 전에는 장난으로 했던 것을 점점 좀 깨우치게 돼서 이게 피해였는데 이게 가해라는 것을 깨우치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점점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가해 행동의 이유는 장난으로 했다는 게 1위가 해당이 되고요. 학교 폭력의 원인이 1위가 무엇일까요?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여 부족으로 이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들어는 봤나? 자, 우리가 기본적인 요즘의 그 상식 언어들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불링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사이버 불링이란 사이버와 불링, 즉 이거를 두 단어를 합치게 된 것인데요. 이메일이라든가 휴대전화, 카톡, SNS 등 악성 댓글이나 굴욕적인 사진을 올리는 사이버 왕따 등을 통틀어서 사이버 불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장난 중에 이런 장난이 있을 거예요. 생일 축하해 하고 생일빵을 딱 때려요. 그럼 때리는 행위잖아요. 자, 근데 그게 무슨 행위일까요? 폭력이죠. 요즘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친한 그 친구의 사진을 막 이렇게 어쨌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굴욕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생일 축하해 너의 굴욕 사진이야 하고 SNS에 올려요. 자, 이런 것도 이게 간혹 장난이라고 하고 어떤 축하의 의미를 빙자한 뭐가 해당이 될까요? 폭력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축하해. 우리 100일 기념이야. 우리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나 오늘 100일이야. 자, 100원 줘. 이거는 뭐예요? 폭력이죠, 폭력. 돈 달라는. 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잘 고민 잘 한번 해보세요. 이게 폭력인지 폭력이 아닌지. 자, 아무튼 지금은 현재 그 사이버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카따라고 아시나요? 카따. 단톡방에 초대를 안 해주는 것을 카따. 그래서 SNS에서 따돌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떼카라고 아시나요? 떼카. 떼카는 떼지어서 욕설하는 그런 카톡을 얘기합니다. 방폭. 단톡방에다가 그 애만 놔두고 모두 퇴장한다라는 거. 그럼 본인이 거기 있어봐요. 기분 나쁘죠. 자, 이런 것을 방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학교 폭력에 해당되고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겠죠. 와이파이 셔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데이터를 좀 빌려달라.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와이파이 셔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이 없어.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 위원회 우리가 한 4번밖에 안 열었는데 자, 어떤 학교니까 10번 열었네. 자, 그러면은 그 A 학교 4번 열은 A 학교와 10번 열은 B 학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많이 할수록 학교 폭력은 증가하실 거예요.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학폭 능력은 계속 증가합니다. 즉, 학교 폭력이 많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아이들이 많이 싸우거나 폭력에 난무하거나 또 한 가지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구나 해서 신고를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절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 폭력 건수로 학폭을 논하지 말자. 자, 그것은 마치 코로나 검사를 안 하는 나라가 우리 확진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전한 나라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많이 하게 되면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신고도 많이 하게 되고 그거로 따라서 처리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서될 행동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빨리 구분하는 게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가 인식이 됐을 때 저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행위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좀 우리가 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반에는 학교 폭력이 없고 학생들 간의 사소한 싸움은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소한 언어 폭력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이상한 분위기라든가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폭력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학교 폭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폭력이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싸움도 학교 폭력이죠. 자, 애들 싸움은 애들끼리 해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싸움에서 크는 것이지.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싸움은 애들끼리 요즘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싸움이나 이런 폭력건들은 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분명히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가해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다음 피해를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원래 싸움에서 크고 그러한 행동은 어른이 되면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조사에 따르면 그 폭력성이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 그 학교 폭력이었지만 지금은 다들 잘 살 것이다. 다들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것도 어떤 논문 조사에 따르게 된다면 다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학교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방향이라든 그 피해를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 징후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타났다고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피해 학생의 후유증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신체적 상해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도 이 불안이라든가 공포, 무기력감, 분노, 좌절 등의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요. 이 추후 학습 동기가 저하된다거나 결석, 전학, 학업 포기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의 어떤 징후는 크게 공격적으로 변한다거나 굉장히 무기력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이런 학교 폭력을 담임 선생님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은 범죄이죠, 범죄. 그를 학교 폭력 대체 자치위원회라는 그런 법률 규정을 한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학생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한테 이런 선도 조치를 통해서 이 어떤 그 형사처벌로 되도록이면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범죄이고 판사가 아닌 이상 학교에서 누구 한 사람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전에는 담임 해결, 이런 말을 또 쓰기도 했었는데요. 자,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은 전담기구에서 조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 전담기구라는 것은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교감, 인권부장님, 그다음 학교 폭력 담당 교사, 그다음에 학년에 있는 부장님들, 그다음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법률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요. 바로 2019년 9월 1일자로 개정이 됐었고, 자, 그래서 올해 2020년 3월 1일서부터는 학교폭력 대체 자치위원회, 일명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이 심의위원회라고 하고요. 이거를 예전에 학교에서 했던 것을 이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이라든가 행정심판 소송도 예전에는 학교의 학교폭력을 운영했던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교육청에다가 해야 되겠죠. 자, 전담기구 및 학교장의 자체 해결을 법률적으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담기구에서 이걸 그냥 경중을, 학교폭력이 이 정도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하지 않는 거야? 이것을 판단을 그냥 어떤 느낌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했었지만 이제는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전담기구에서는 그런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조사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기구의 어떤 그 구성 같은 경우도 독특하게 이제 학부모가 들어와 있죠. 이제는 학부모도 이 전담기구를 이제 통해서 이 학교 내에서 예방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와 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조사나 상담은 되도록이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 모르게 하는 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그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성폭력 사안을 제외한 그 학교 폭력 발생 시에는 담임 생활지도계, 학년부장, 전담기구, 그다음 교장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안내가 돼야 되고요. 가끔씩 이제 성폭력 사안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담임 선생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최소한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학교 학폭이 발생됐다 하게 되면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를 할 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통해서 학교장에서 해결을 한다.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다. 이거는 좀 안 된다. 이거는 그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제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개로 판단을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게 되는데요.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럼 네 가지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학교의 장애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학교에서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네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희 무조건 학교폭력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심의위원회에 가서, 즉 교육청에 가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의 선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폭은 지진과 같다. 엄청난 상처와 아픔 그리고 피해가 동반한다. 그래서 지진이 나타나면 빨리 제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진 제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가 바로 이 지진 제보인데요. 자, 첫 번째 이 학교 폭력의 어떤 상황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진단서인데요.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재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무슨 말일까요? 돈을 뺏겼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돌려줬어요. 그러면은 학교 폭력인 거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걸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으면 이게 다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가능하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충족이 안 된다면 바로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선도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선도 처분의 결과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도 되고, 그걸 또한 부과되는 조치로 인해서 여러분 가해한 그런 그 학생과 학부모는 또 특별교육을, 교육감이 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또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 학교폭력 한때의 실수라고요? 이게 정말 실수인가요?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인지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구체적인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학창시절 유명 연예인의 폭력에 나는 피해자였다 라고 요즘 엄청나게 많은 제보들이 나타납니다. 미투 아시죠? 예전에 그 성폭력 고발로 인해서 이슈가 됐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또 비투, 가족 등의 채무를 또 고발하기도 했었고요. 이제는 학폭 미투죠. 그래서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나도 역시 당했었다. 너 그렇게 예전에는 가해자로 이렇게 학교 폭력 가해자였었는데 지금 연예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뻗어시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웃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학폭 미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예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로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학창시절 1진이었다는 글이 공개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가 되었고, 어떤 멤버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폭로의 글이 온라인 게재가 되자 팀을 또 탈퇴하게 되었었고, 또 인기 걸그룹이었었는데 과거를 덮을 수는 없었나 보죠. 중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에 공식 하차도 하였었고, 학창시절 누구 유명 연예로부터 어떤 성적인 말을 심하게 들어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글을 올리게 됐고, 이게 또 사실로 또 안내가 되자 그 다음에 공식 사과 후 프로그램이 하차가 되었고, 자,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잇따른 연예계의 이 학폭 미투, 과거의 10대 일탈과 장난으로 여겨진 이 학교 폭력은 이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바로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었죠. 당시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처하지 못했을지언정, 자, 지금은 모두가 당당하게 부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그 다음에 못 들은 척하지 않죠. 이제는 당당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자,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반성을 해서 다른 인생을 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아마 또 견디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 절대 누구를 어떤 가해한다거나 또 피해를 봐서도 안 되겠지만은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이나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시대가 변해서
개인의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점점 변화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폭로하는 그런 용기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은 과거의 잘못이 평생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런 행동들 중에 나중에 이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실수와 폭력이 평생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교 폭력의 원인은 물론 학생들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사회성 함양 이게 좀 부족한 거겠죠. 이런 교육적 실천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적절한 생활 지도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정답은 없지만 또 그게 또 선을 넘어설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교육적인 그 여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여 부족도 요즘 워낙 바쁜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좀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이 영상 매체의 이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도 좀 심각한 수준이죠. 이게 어떤 제재가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거를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의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거를 나라에서도 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교육기관의 그 교육부의 개발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교 폭력의 원인은 크게 이렇게 딱히 정해져 있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해결을 잘 못한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혹은 자기 존중감이 떨어질수록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된다. 이게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 혹은 대처를 잘 못한다. 그래서 인식 및 대처 이렇게 이렇게 학교 폭력의 원인을 이 6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적용해서 수업을 좀 하는 것이 요즘 어울림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6가지 역량인데요. 자, 공감과 배려, 타인을 좀 이해하고 어떤 또 타인에 대해서 좀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 배려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공감과 배려라는 것이고요. 의사소통은 뭘까요? 좀 잘 듣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하게 되고 잘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죠.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말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빛, 손짓, 제스처 이렇게 분위기도 마찬가지 모두 다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갈등 해결. 어떤 그 갈등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좀 대처하는 것인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 해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존중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 어떤 자기의 존중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또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자기 존중감이 좀 자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랑을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수용과 미래상의 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또 감정 조절이죠.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 정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그 조절을 잘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분노가 있었을 때 조절을 못한다거나, 혹은 굉장히 디프레스돼서 우울해진다거나, 불안감이라던가, 이게 오히려 이제 넘어서는 나중에 무기력감까지 되게 되는데, 이런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업 시간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역량을 높여야 되겠죠. 그 다음 제일 참 기본인 것인데, 이게 바로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에 대한 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 어떤 입장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방법의 절차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117, 바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일일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17이죠. 이게 학교 폭력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117에 신고를 할 수 있다거나 혹은 문자로도 보낼 수 있죠. 제일 빠른 방법은 뭘까요? 바로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학교의 선생님 아무나한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보았거나 아니면 의심이 간다거나, 물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사를 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 만약에 어떤 기미가 보인다 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든 신고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내가 만약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나 보복이 너무 두려운데 라고 해가지고 한다면 그 피해 상황이 점점점 더 보복보다 더 크게 쌓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복이라는 거는 이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학교 폭력에서 보복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죄질로 보고, 자, 그거에 대한 너무나도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복은 보복이 두려워서 내가 신고를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긴급 조치가 있는데요. 피해 학생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는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가 있고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혹은 바로 어떤 학폭의 선도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회봉사라든가 특별교육, 심리치료 혹은 출석 정지를 학교장에 내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우선 출석 정지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이미 출석 정지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이게 심각한 수준이게 되면 무기한 출석 정지, 그래서 학교를 계속 출석 정지로 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 폭력 절차는 뭐예요?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은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할 것이죠.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했을 때 아까 지진 제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법률적 근거로 4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교육청으로 가서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조치 중에 피해 학생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가 있는데요. 피해 학생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심리 상담이라든가 조언도 해주고요. 또 일시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요. 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조치를 내리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학급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5번 항은 삭제가 됐고요. 6번은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고민해서 조치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요, 1호서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 자, 서면사과, 그 다음에 2호는 보복행위 금지, 그 다음에 교내봉사, 사회봉사, 그 다음에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제외가 되는데 중학교는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퇴학이라는 처분이 고등학교에서는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폭 조치에 따라서 또 특별교육을 받아야 돼요. 학교폭력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조치를 받아야 되면 그 심의를 받은 거에 따라서 부과되는 특별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선도 처분을 받았을 때 보복행위 금지나 학교 봉사를 받았다 하게 된다면 4시간 이내에 어떤 교육감이 지정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혹은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을 만약에 선도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면 5시간 이상 바로 특별교육을 부가적으로 조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학교폭력과 관련돼서는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 또 얘기해야 되고요. 친구랑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어느 학교나 분명히 다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학생부장님이라고 하는 인권부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학년을 담당하는 학년부장님 혹은 교감 교장 선생님한테도 바로 달려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상담 선생님이 계시거나 혹은 복지사 선생님도 계실 수가 있어요. 또 혹은 보건 선생님도 계실 수가 있죠. 어느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만약에 힘들 것 같으면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여러 기관들을 또 연계해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피해 사항이라든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런 그 고민들을 좀 통틀어서 융합적으로 또 한편의 시를 이제 만들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름은 해찌와 헨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찌와 헨리라는 말을 끝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을 이루라고 했지 꿈을 꾸라고 했니? 학업에 욕본다라고 했지 욕하라고 했니? 잘 자라야 한다라고 했지 그냥 자라고 했니?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했지 미리 자라고 했니? 운동해야 한다라고 했지 운동만 하라고 했니? 지구력이 중요하다라고 했지 무기력하라고 했니? 공부에 파이팅 하자라고 했지 파이터 되라고 했니?
자신감을 갖자라고 했지 자신만 생각하라고 했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제대로 알고서는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이 행복한 학교, 그래서 이 긍정, 그 다음에 웃음, 수용, 믿음, 공감, 배려, 소통, 감동들이 가득한 학교를 선생님과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